태세 전환 조정훈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진짜 X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죽을 뻔했어요. 한 자리 못 받아냈을까요? 조씨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앉을 거거든요. 원래 이 화이트 해커는 네. 해킹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례를 막을지. 축구 꼭 배고픕니다. 힘들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셌죠. 총선 이후에 다들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반성과 회개가 있다면 니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성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의 얼굴 장하연입니다. 오늘의 인싸 후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중립기어 인싸의 전당 조정훈 후보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조 후보님의 프로필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세 전환 조정훈이라고 잡아봤는데요. 학력이면 학력, 경력이면 경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경제통, 외교통, 대북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하나는 무엇인가요? 굳이 하나를 뽑으자면 네. 경제통이 아닐까 싶어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정치라는 업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전문가신데 이제 뭐 선택의 기로에서 경제적 마인드로 실리를 좀 따지시는 편이신지. 국민의힘하고 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실리적 선택을 했다면 네. 저는 민주당하고 합당했을 겁니다. 어... 제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특검 몇 개 못 이기는 척 해주고 협조했으면 한 자리 못 받아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기심으로써 화제성도 얻었고 뭔가 좀 더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도 얻으시면은 훨씬 더 실리적으로 이득인 거 아닐까요? 한번 당해보시면 제가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인기남입니다. 아유. 시대전환 대표로 계실 때 보좌진 채용 공고 조회수가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보좌진님들과 누구누구님 이렇게 호칭하신다던데 요즘도 1위세요? 들어온 분이 나가질 않네요. 오, 그래서- 자리가 공고가 안 나는군요. 예, 새로운 공고를 내본 적이 언젠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런 선진 문화를 다른 의원실에도 전파하시거나 하고 계세요? 모 의원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고민하시더니 하긴 한글 이름은 안 되고 영어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다. 네. 스타트업처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상대 후보인 이재훈 후보, 조정훈은 마포 잘 몰라. 내가 느낀 현장 분위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포 20년 살았다. 조 후보님은 마포에 나만큼의 연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 직접 느끼신 민주당 텃밭 마포의 표심 어떻게 느끼세요? 현장에서. 여기가 왜 민주당 텃밭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대역에서 출근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청년분들 와서 같이 사진 찍자. 지나가시면서 말은 안 하셔도 아, 이거는 이제 저희를 지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세요. 네네네. 네, 저는 마포가 바뀌고 있다. 합리적인 분들을 원한다. 옛날에는 마포에서 태어나야 되고 마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마포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마포의 오늘의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정치인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조국 대표의 출마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지역구 안 내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의 이득인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을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남느냐? 이미지는 남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통진당의 후예로 상징되는 헌법 정신, 헌법 테두리 밖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로남불로 상징되고 2심 유죄까지 받은 조국까지도 한 진영이다.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모두 다 모여라. 지금 이거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판단.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리고 요새는 말실수로 좀 고감을 세게 맞고 있지만 결국 저희들의 진정성은 대한민국을 헌법 질서 안에서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반과 달리 좀 고전 중인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제 네.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려고 하니까 축구 배고픕니다. 춥고 힘들 것이다라고 먼저 이제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해보신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좀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틀렸나요?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셌죠. 근데 제가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의미가 없을 거다. 저는 애정 어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남아서 김종인 박사님이 조언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등원을 해서 좋은 정치를 해라라고 저는 진짜 애정어린 조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분의 결심이었고 그걸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는 결과 책임이거든요. 총선 이후에 다들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이렇게 또 하실까? 이준석의 상징 자본이 빛나려면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건 국민의힘이었죠. 이준석 같은 청년 정치인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보수 정치에는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맥락의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반성과 회개가 있다면 못 받을 이유는 없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치 자체에서 발전을 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도전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명분이 뭘까요? 녹색당처럼 환경 정책이다. 이건 출마의 의미가 있다는 저는 10분 의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의 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개혁 의제를 각인시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건 이준석이 안 돼서 아깝다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못해서 아깝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큰 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교섭단체까지 목표잖아요. 그렇죠? 대중정당으로 간다는 목표와 죽더라도 이건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는 건 충돌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당의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지역을 걸어갔는데 한 분께서 명을 받고 무조건 돼야지 그러면서 말 조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공관위 차원에서는 한 지역 하나보단 전체 승리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믿고요. 공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지역은 실은 공천 받으면 당선이 매우 유력한 지역인데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새로 내세울 사람은 서울 수도권에 도움이 될 사람이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마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꿀밤을 꿀밤을 세게 맞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당의 막말 논란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수연, 장해찬 후보도 막말 논란 이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두 후보의 공천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정치라는 업이 말로 하는 업이잖아요.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정치를 고민한다면 조금 더 말을 가려서 하시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공천 탈락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는 고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관위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 의원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을 때 민주당에서는 난 절대 인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인싸 반열에 오르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받는 신입사원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국민의힘의 핵인싸다 이러기엔 너무 선배님들이 위로 창창해 계시지만 이제 이번 공천의 꽤 중요한 축인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거의 4개월의 대장정 그리고 우리가 40명의 인재를 영입하겠다 근데 거의 39명 다 했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입니다. 합당했거든요. 근데 경선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경선한 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두 발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략 공천을 받거나 단수 공천을 받으면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신지호 전 의원하고 경선을 했고 두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둘이 진검승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조정훈 후보, 조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져서 조정훈의 질문들에서 국힘에 가서 수술용 메스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어느 부위를 먼저 수술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의 지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이퀄 영남, 보수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그럼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보수 이퀄 뭐가 돼야 된다 생각하세요? 근데 보수는 약간 미숫가루 같아요. 보수에서 화려한 언변과 이런 사람보다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국한되면 안 되고 보수가 노동 정책을 얘기하고 보수가 차상위 계층의 복지를 얘기하고 보수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면 설마 민주당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반대하겠습니까? 이 보수의 확장에 기여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게 1번 보수 정치 지향성 재정립이고 2번은 뭔가요? 교체죠. 인물 교체. 저는 그 첫 번째 역할을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공천권을 갖는 건 아니었지만 인재영입위를 통해서 한 40여 분의 정말로 좋은 인재들을
국민의힘에 수혈하는 데 기여했으니까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 차원에서 보면은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거는 좀 안타깝게 보셨겠어요? 저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실력 없는 정치인이라면 초선도 아깝죠. 선수가 개혁의 기준은 아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국회가 국회를 더 잘 운영했냐? 그런 공식도 없었잖아요. 그건 마땅한 평가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호주 대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님도 이번 이슈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종섭 논란 뒤에 유권자들 만나면 굉장히 거센 앞바람 맞는다라고 말씀소리를 해주셨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중도적인 사람들이 보시기에 왜 저러지? 라는 거, 그분들이 막 뭐라 그럴 때 특별히 설명드릴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습니다. 상대 후보인 이지은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후보님과도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이 후보님께서는 여의도에 하루도 없었는데 누구보다도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특검이란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론을 따른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다. 소신을 지키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입니다. 인싸 판독기 시간인데요. 질문을 잘 듣고 보기 안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 후보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위성정당 반대하시는 입장이신데 다시 돌아간다면 비례대표 출마한다. 1번 O, 2번 X. X. 왜인가요?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한 똑같은 분들이 소수 정당과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배척하는지를 보면서 진심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돌파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국 혁신당 지지율에 내가 한몫했다. 1번 O, 2번 X. X죠. 왜요? 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몫을 뺏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율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그 몫을 뺏는다면 제가 나쁜 놈이죠. 조국 대표가 원내 입성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상임위는 1번 법사위, 2번 교육위. 법사위는 참아 못하겠어요. 저도 법사위를 희망하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조시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앉을 거거든요. 한 2m 앞에서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건 못할 것 같고 네. 교육위로 보내드려서 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례를 막을지. 원래 이 화이트 해커는 네. 해킹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를 무너뜨려 본 사람이 이걸 방지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교육위에서 네.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시네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나의 당적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1번 O, 2번 X. 이건 진짜 X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속한 당의 이름은 바꾸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거 말고. 뭐 저는 제가 이제 정치하는 한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마포에서 마무리한다. 저희 유권자분들한테 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이사 가지 않는다. 제가 마포가 좋고 더 중요한 건 제 아내가 마포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보수 정치의 확장에 기여한다. 51%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지역구를 다니시느라고 뭐 바쁘실 텐데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견, 왜 정치하는지도 나눠주시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